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37강 시간으로서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4. 저당권에 관한 등기, 5.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6.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저당권.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저당권의 객체, 즉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을 말합니다. 목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첫 번째, 부동산의 전부. 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부동산의 일부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권리는 가능해요. 권리는 일부도 가능하다. 예. 권리의 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분. 자, 세 번째, 저당권은 이중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하천. 하천에도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저당권의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 그럼 어떤 내용을 등기하나? 자, 보면 등기관이 저당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에는 먼저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어요.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 공통된 겁니다. 뭐냐면 순목접원권에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순목접원권입니다. 그래서 순은 모든 등기가 다 순위번호죠. 순위번호의 순, 목은 등기 목적, 접은 접수 연월일 및 접수 번호, 그리고 원은 원인,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그리고 마지막은 권리자예요. 권리자하고 기타 사항. 그래서 순목접원권. 제48조 그러면 순목접원권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등기하는 거 외에 저당권과 관련된 등기사항이 쭉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채권에. 그렇죠. 얼마를 빌렸는지 그만 담보하는 채권 금액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나와요. 채무자의 성명,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게 나옵니다. 사무소 소재지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을 갚을 기간, 언제 갚는다. 변제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자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자 및 그 발생기 그리고 지급 시기. 자, 다섯 번째는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 장소예요. 지급 장소, 어디서 지급하는지.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이건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입니다. 손해배상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특약. 이건 목적물 범위에 관한 특약입니다. 특약.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그 채권의 조건. 자,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이 변제기간 3번부터 채권의 조건. 요거는 등기원인의 약정이 따로 약속한 바에 있을 때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이것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고 따로 약정이 없으면 채권에 가고 채무자의 성명 또는 성명과 주소. 여기까지는 요거 1번, 2번은 의무적인 거고요. 이건 나머지는 이미 약정이 있는 경우에 기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당권의 등기 세 번째로서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의 등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저당, 의의를 좀 보면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한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있고, 자, B라는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이 있어요. 어떤 C라는 채권, 자, 돈이라고 해요. 돈을 빌려서 이제 돈을 받을 수 어떤 권리가 있어요. 이 채권에 대해서 동시에 이렇게 저당을 설정하는
그럴 때 이 A하고 B가 바로 공동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강한 권리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동 저당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공동으로 저당됐다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관은 공동 저당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 이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5개 이상일 때입니다. 5개. 꼭 기억해 두십시오.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 담보 목록. 공동으로 담보한다는 목록이에요. 공동 담보 목록.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공동 담보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이것도 다 등기부의 종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등기관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에 등기를 한 후. 자, 뭔 얘기냐면, 자, 여러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공동저당권을 등기했어요. 자, 공동저당을 등기를 한 상태에서, 자, 동일한 채권, 자, 동일한 채권을 갖고 또 다른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이 공동저당의 채권하고 동일한 걸로 또 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공동저당이 늘어난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에는 또 공동등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등기와 여기 새로 하는 이 공동저당 등기하고 그 이전의 등기, 자, 그 이전에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자,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해야 한다. 즉, 둘 다 같은 공동저당이다 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저당 등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 네 번째로서 저당권의 이전 등기입니다. 자, 저당권의 이전 등기. 그러니까 민법의 제361조를 보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즉 피담보 채권하고 같이 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꼭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48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순목 저번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합니다. 부기 등기. 자, 등기의 실행 방법. 자, 5번째 저당권의 등기 실행입니다. 어떻게 등기를 실행하는지. 저당권의 설정 등기.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설정 등기는 을구에 실행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죠. 예, 을구. 그리고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면, 자, 이제, 요게 소유권이면,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면, 주등기합니다. 주등기. 독립등기를 한다는 얘기고요.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면, 그것은 뭐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된다. 그런 거에 부기에서 등기합니다. 부기 등기.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저당권을 이전할 때,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해당 저당권 밑에다 부기 등기합니다. 부기 등기. 네, 부기 등기하고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4.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근저당권,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즉 채권의 담보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 어떤 내용을 등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등기관이 근저당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는 역시 제48조에서 규정한 거 등기하는 거 외에 쭉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그 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순목 저번권 꼭 반드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외에 어떤 걸 하는가? 첫 번째, 채권의 최고의 가장 높은 금액을 담보하는 최고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금액 안도 내에서 채권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갚을 수 있다는 얘기죠. 중간중간. 자, 두 번째,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성명, 주소. 뭐 법인이면 명칭 또는 사무소 소유지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특약. 이 범위에 관한 특약입니다. 범위에 관한 특약. 네 번째는 존속기간이에요. 존속하는 기간. 일정 기간까지. 예, 그래서 1번, 2번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요. 3번, 4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특약하고 존속기간은 이건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건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6. 임차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임차권에 관한 등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권의 객체. 자, 임차권을 설정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임차권의 객체는 뭐가 있냐? 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있는데 전부도 가능하고요. 일부도 가능한데 일부를 가능할 때는 특별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된 일부입니다. 특정된 일부. 자, 부동산의 객체이고요. 두 번째, 임차권의 등기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걸 등기하는가? 자, 이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자, 48조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이 48조는 순목 저번권, 순위번호부터 해서 권리자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요거라고 했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어떤 것을 등기하는지 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임. 자, 차임. 월세를 쉽게 월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범위. 그 임차권을 설정한 그 범위, 특정된 그 부동산의 그 범위를 말합니다. 전부일 수도 있고 특정한 일부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차임의 지급 시기입니다. 차임을 지급하는 시기. 언제 지급하는지. 자, 네 번째는 존속기간입니다. 언제까지 할지. 존속기간. 그래서 존속기간의 경우에 다만 처분 능력 또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임대인에 의한 단기 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증금이요. 임차 보증금.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동의할 때, 전대하거나 양도할 때의 동의 여부. 그리고 일곱 번째,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그래서 요거는 도면의 번호. 자,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요 3번 차임 지급 시기, 4 존속 기간, 5 임차 거주구, 6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자,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는 3번부터 6번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어야 된다. 예.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을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기록할 수가 없죠. 등기관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세 번째, 임차권은 어떻게 등기를 실행하는지. 등기 실행. 자, 등기를 하면 어디다 등기하냐? 바로
요거는 을구에 주등기합니다. 주등기. 독립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는 그럼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 어떻게 등기하나? 자, 이전 등기입니다. 임차권의 이전 등기. 양도는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임차권 이전 허용 등기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도는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자, 이전 등기할 때는 부기 등기합니다. 부기 등기. 그래서 3번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37강 시간이었고요.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4. 저작권에 관한 등기부터 6.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